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이상은도 3월 1번 2번 3번 해결되시죠? 3번의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에서 고체, 기체, 승화성 물질의 상평형 나오면 하나 이제 액체로 생각하고 풀어라 얘기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 4번 틀렸으면 반성해야죠. 뭐. 그리고 5번 산화수법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n값만 특정을 해주면 되고 어떻게 특정해? 전하량 보존 법칙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법은 딱 세 가지야. 산화수 변화량이 같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 세 개 쓰면 다 풀립니다. 얘는 뭐 특별할 거 없고요. 그 다음 이제 6번의 디귿 보기 같은 거 한번 보면 크게 어렵진 않지만 개수 맞췄을 때 이제 이렇게 되죠. 가에서 HCl 1몰이랑 반응하는 NaHCO3는 1몰이고 화학 식량이 84라 했으니까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그죠? 나누기. 나에서 HCl 2몰당 1몰이 반응하니까 1몰에는 2분의 1몰이 반응할 거고 화학 식량 58이라고 나와 있죠. 얘만 봐도 2배고 얘가 더 크니까 2보다 무조건 크겠지. 뭐 찐값을 물어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요 정도 풀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 7번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겹지만 S값분의 P값 나와 있을 때 아마 내일 모레 또 나올 거야. S값분의 P값이 1인 거 마그네슘이랑 산소 2분의 3인 거 네온, 인, 칼슘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1인 거 산소 아닌 마그네슘일 건데 마그네슘 홀전자 빵이고 빵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산소일 수밖에 없다. A는 2 특정하시면 되고 다음 2분의 3인 건 네온 아니면 인일 건데 네온인 칼슘 중에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칼슘 제끼고 그죠? 둘 중 하나. 그 중에 홀전자가 3개인 거 인이다. 얘는 1s2, 2s2, EP5 했을 때 플로린 되면서 홀전자 하나니까 맞더라. 이렇게 푸는 겁니다. 7번 됐고 8번 뭐 자주 보던 형태는 아니라서 좀 당황할 순 있지만 읽어보면 C2의 H3는 확정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차지하는 분자량은 25 확정. 여기에 이제 A가 붙는 거지. 근데 만약 A가 한 개 붙으면 분자량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나와? 2가지가 나오죠. 얘가 M이 붙을 때랑 M 플러스 2가 붙을 때 25 더하기 M일 수도 있고 25 더하기 M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근데 A가 만약 2개면 분자량의 가지수 몇 개 나와? 3가지 나오죠. 작작, 작큰, 큰큰. 근데 지금은 분자량의 가지수가 4가지가 나오니까 A가 3개 붙어야 되고 그럼 가지수 4가지가 나오죠. 작작작, 작작큰, 작큰큰, 큰큰큰.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의 존재비를 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대칭이니까 1대1이겠구나 가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해보면요. A가 하나일 때는 이게 P 대 Q로 나올 거야. P% Q%라면 잘 드러나. 근데 A가 2개 들어가면 작작의 작큰의 큰큰이의 확률이 어떻게 돼? P제곱에 2PQ의 Q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의 존재비가 미지수 2개로 연결돼 있으니까 사실 3개 중에 2개만 특정해주면 PQ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셋 다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제곱수 관계로 나오는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유리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 A가 3개 있는 경우 작작작은 확률이 몇일까? 오케이, P세제곱. 작작큰? 오케이. 3P Q제곱에 큰큰큰은 Q세제곱이죠. 얘도 마찬가지야. 4마리의 존재비가 PQ라고 하는 문자 2개로 연결돼 있으니까 사실은 4개 다 안 줘도 돼. 과정 뭐죠? 10과정 뭐예요? 이렇게만 나와 있어도 된다고, 서준아. 그치? 그럼 존재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P세제곱 대 3P 제곱 Q가 1대3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과정 보니까 오케이. P세제곱과 Q세제곱이 똔똔이네. PQ가 똔똔이다.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있고 얘네들만 나와 있을 때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P세제곱 대 3P제곱의 Q가 1대3이다. 그럼 3P 세제곱이
3p 제곱의 q와 같고 p제곱 p제곱 퉁 내면 3p와 3q가 같다. pq가 똔똔이구나 라는 걸 이거 안 줘도 찾을 수가 있죠. 좋습니다. 똔똔이니까 평균 원자량은 중간값이 된다. 됐고 뭐 요런 거는 가볍나요? 이제? 살짝 무거우면은 이제 2차를 비교할 때는 전자 하나 떼고 광, 아르곤, 칼륨 3주기에서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칼륨, 칼슘 끝이죠. 황 여기 있고요. 아르곤 여기 있고 칼륨 여기 있잖아. 아르곤이 1등이니까 인마가 1등인 거고 황이 지금 2등이니까 원래 거는 CL이 2등인 거고 인마가 3등이다. 제일 큰 게 칼륨, 그 다음 염소, 그 다음 칼슘. Y는 염소 맞고 2차분의 3차 값이 가장 크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2족이냐고 묻는 거죠. N족의 원소라면 N차에서 N 플러스 1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하는 거니까 2차에서 3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하면 2차분의 3차가 가장 클 거고 같은 말 2족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X가 가장 크다. 맞다. 마지막 디귿 유효액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칼륨 칼슘 요렇게 있죠. 칼슘이 더 큽니다. 그렇죠? X랑 Z 비교하면 X가 더 크다. 오른쪽으로 주둥아리 이거 틀린 보기. 오케이? 야, 이런 거는 하나하나 둘둘셋 2번이 디귿이니까 답 3번 아니면 5번이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9번 수준에선 성립 안 될 수도 있어. 최소 이제 11번 많이 보면 12번부터 그러니까 보통 3페이지 이후로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 10번은 사실 되게 교육청스러운 되게 학교 선생님스러운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같은 수의 눈이 그려진 주사위 면에 대응시킬 때 마주보는 면 어떤 특징이 있죠? 마주보는 면 더하면 7이어야 된다. 그래서 공유수분의 비공유수 더해서 7이 되는 거 찾아줘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2주기 원소의 옥텟 만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세종의 원소의 3원자 분자 누구 있어? FCN과 ONF가 있고요. 공유수분의 비공유수 FCN은 몇이야? 1이고 ONF 2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세종의 원소에 4원자 분자야. 하나밖에 없어. COF2죠. 네, COF2 있습니다. 얘는 공유수분의 비공유수 몇이야? 2죠.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힌트가 무조건 이거부터 보여야 돼. 세 마리를 썼고 세 종을 썼고 4원자 분자니까 이거 무조건 뭐야? COF2. 아 공비가 2구나. 중심이 Z라고 했으니까 인마가 탄소구나. 그리고 여기는 질소가 제껴졌기 때문에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3원자 분자 뭐 있어? CO2죠. 얘가 C고 얘가 O입니다. 그리고 O를 중심으로 하는 3원자 분자 뭐 있을 수 있어? OF2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 YZ를 봤을 때는 탄소랑 플로린으로 이루어진 5원자 분자니까 뭐밖에 안 돼? CF4일 거야. 그렇죠? 근데 4원자 분자래. 그럴 수 있어? 탄소 플로린으로 만드는 4원자 분자 라고 하면 그쵸 C랑 F는 기본적으로 CF4를 떠올리는 게 맞는데 CF로 이루어져 있는데 CF4는 아니래. 그럼 C2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죠. 뭐가 가능해? F? 6, F, 4, F, 2 맞아? C2, F6는 공유수분의 비공유수 몇이야? 라고 하면 단일 결합으로만 연결된 거니까 단일 결합 3개 지그들끼리 하나 오른쪽에 3개 7분의 3, 6, 18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C2F4면 일단 지그들끼리 단일 결합 연결하고 플로린 2개가 이렇게 각각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플로린은 결합선 4개여야 되니까 지그들끼리 이중결합 할 거 아니야. 내가 이걸 표현할 때 야 C2F4는 이중결합이 있는 거잖아. 플로린 2개 지그들끼리 이중 옆에 2개
몇 개? 6분의 3, 4, 12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럼 C2, F2는 무슨 결합이 있어? 지그들끼리 3중 결합이 있을 거고 플로리 하나. 지그들끼리 3중 플로리 하나. 5분의 3이 6.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CF4가 4분의 3, 4, 10이니까 3이죠. OF2는 4야. 그래서 더해서 7 나오는 거 가랑 라가 있다. 찾아주면 되고요. CO2는 공유수분의 비공유수 몇이야? 1이죠. 끝. 그 다음 11번. 별표야. 중요해요. 봐봐. 그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라 했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퍼센트 농도죠. 퍼센트 농도를 구해야 되는구나. 근데 중화적정 실험은 기본적으로 무슨 농도? 몰 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니까 몰 농도를 구한 다음에 환산 쳐주면 되겠죠. 환산 공식 뭐야? 퍼센트 농도는? 그러니까 거기에 A가 퍼센트 농도고요. 몰 농도는 MW분의 10AD, 퍼센트 농도는 10D분의 MMW죠. 10D분의 MMW. 10D분의 MMW입니다. 그죠? 밀도 쑤시고 분자량 쑤시고 내가 몰 농도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봐봐. 얘는 A 수용액 100g에 라고 나와 있어. 이건 그냥 몰수로 푸는 거야. 근데 만약에 A 수용액 100ml에 라고 나오면 이게 맞아. 차이 알겠어?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야 100g 속에 몇 g이 있냐야. 근데 얘는 진짜 100g이래. 그럼 이 안에 몇 개 있는지만 찾으면 돼. 근데 여기선 100g을 물어봤는데 여기선 100ml를 물어본다면 농도를 구하고 환산을 해야 돼서 이 새끼의 농도를 네모라고 하자. 용질은 100네모게 해서 용질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몰농도를 구해줘야 돼. 근데 얘는 100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몰농도 구할 필요 없어. 답이 바로 나와. 그리고 중화적정이 됐건 용액의 농도가 됐건 이렇게 길면 반대로 올라가는 게 유리하다 했고요. 결국 적정치기 위해서 0.2짜리 20ml니까 OH 몇 개 들어간 거야? 4개 들어간 거야. 그럼 H도 4개 있었던 거지. B 10ml에 4개가 있었던 거죠. 맞아? 근데 B 10ml에 4개면 B 500ml에는 몇 개가 있을까? 200개가 있겠죠. 200ml. 그 200개는 오로지 여기서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미리몰이거든. 몰수로 바꾸면 몇 몰이야? 1000으로 나누면 되니까 0.2몰이죠. 근데 아세트산 분자량이 60이래. 그럼 0.2몰이면 g이라는 게 바로 나온다고. 100g 속에 12g 있다. 끝. 인 거야. 차이 아시겠어요? 안다 했다. 아시겠죠? 서준아? 네. 야, 그러니까 풀어서 맞추는 건 수능날 하라고. 지금 12번. 근데 잘 한 것 같아. 부피 나와 있고, 농도 나와 있고, 몰수 구할 수 있고. 농도랑 부피가 똑같으니까 몰수가 똔똔. 개수는 똑같은데 질량이 1대3. Y. 분자량이 1대3. 얘가 3배 무거운 애구나. X는 1, Y는 3. 좋습니다. 그 다음 얘는 분자량이 같은 물질이니까 똑같을 거고요.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니까 몰수가 1대2. 근데 지금 부피도 모르고 농도도 모르니까 구하는 식 하나 세우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죠. 근데 질량으로 1대2면 몰수로도 1대2가 될 거고요. 부피는 4분의 1리터의 V리터니까 몇 대 몇이야? 4분의 1리터의 V리터니까 1대4부야. 그럼 전체 값은 몇이야? 약분하고 크로스 치면 2V 대 1이죠. 근데 이게
찐으로 0.1이라고 나온 거거든. 그럼 얘는 찐으로 몇이야? 0.2부죠. 그러니까 A가 그냥 0.2부예요. 부부가 이렇게 약분되거든. 0.6, 5분의 3, 답 5번. 그대로 문제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어차피 찐값을 구할 수가 없고 비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AV가 야동은 아니고 시네. 맞아, 영상 찍고 있네. 이게 네. AV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거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쉣 오비탈. 근데 이제 이런 거 마음 먹어야지 뭐. 근데 주양자수분의 2배의 부양자수 더하기 자기양자수 더하기 1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좆도 의미 없다. 질소는 바닥 상태에 1s, 2s, 2p에 들어있고 얘네들의 주부합과 주양자수 분의 2배의 부양자수의 자기양자수의 플러스 1 몇이니? 빨리 해줘. 1. 오케이. S오비탈은 부자가 다 0이니까 n분의 1이죠. n분의 1하면 1, n분의 1하면 2분의 1. 근데 2p는 2분의 2배의 부양자수 더하기 자기양자수가 마일 아니면 0 아니면 뿔1이고 여기에 더하기 1이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2분의 2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1이 나올 수 있고 2분의 2 더하기 0 2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1 오케이. 봤을 때 1,1은 1s 3,1은 누구야? 3,1은 첫 번째 거네. 자기양자수 마이너스 1이고 편의상 이걸 x로 쓰기로 했었죠. 2px. 그 다음 2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 여기선 안 나오니까 얘만 나오죠. 그럼 얘는 2,2분의 1의 2s였던 거고 x가 2니까 3,2가 나오는 건 세 번째 거 자기양자수가 플러스 1인 2p z라고 쓰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푸는데 디귿 보기 풀 때 조심할 건 에너지 준위. 에너지 물어보면 뭐 체크? 올라가서 누군지 수소인지 아닌지. 수소 아니니까 2p가 더 크다. 이렇게 답 내는 문제죠. 좋아요. 그 다음 14번. 2, 3주기의 원자 번호가 연속이면 무조건 누구는 포함될까? 네온 나트륨은 무조건 있어야 되죠. 2주기의 마지막, 3주기의 처음이니까. 그럼 이 앞에 몇 개씩 있을지 모르니까 대충 많이 나오는 거. 등전자 이온에서도 많이 나오는 애들. 이 정도 써주고. 다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질소는 1s2, 2s2, 2p3인데 짝, 홀. 몇 개야? 2개. 근데 얘부터는 짝이니까 3, 4, 5. 나트륨 S 홀 5. 마그네슘 짝 6. 알루미늄 홀 6. 홀 전자수는 질소? 이렇게 가는 거죠. 10, 1, 2, 3, 2, 1, 0. 좋습니다. 그럼 차를 쓰면 1, 1, 3, 5, 4, 6, 5. 맞아요? 5에 5가 보이네요. 같은 애. 그러니까 5에 네온. 끝났어. 원자 번호 염속이니까 F, 소듐, 마그네슘, 알루미늄이고요. 5에 5로 같은 게 맞죠. 기억, B는 네온이니까 0. 원자 반지름 BC 비교하면 C가 그냥 EC 비교하면 뭐로 비교하든 나트륨 그냥 개 큰 거죠. 디귿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 반지름 비교 시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 작습니다. 그죠? A랑 D 비교하면 D가 오른쪽에 있잖아. 사이즈 작은 거야. A가 크다? 맞다. 골라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당장 내일 모레 3월 교육청이기 때문에 찍기 특강 하나 할게요. 답 몇 번이니? 2번이야? C래. 보통 이제 하나하나 둘둘둘은 모든 경우의 수예요. 못 찍어요. 그냥 20%로 찍으시면 되고. 어떤 게?
네온나트륨이 근데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잖아. 당연하지. 2, 3주기의 원자번호 연속이니까. X축이 원자번호잖아. 물론 네온나트륨이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 요렇게일 수도 있고. 그니까 한번 숫자 썼던 거지. 하나 둘둘 유형. 얘는 하나 둘둘 둘이고 이건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그냥 푸셔야 돼요. 찍는다면 그냥 찍으면 되고. 이게 뭐야? 기역, 니은, 디귿이 하나씩 나오고 둘둘이니까 세 개 중에 둘둘이면 중복되는 애가 있을 거거든. 예를 들어 기역, 니은에 기역, 디귿 이런 식으로. 맞아? 기역, 니은에 니은, 디귿. 기역, 디귿에 니은, 디귿. 첫 번째 케이스는 기역이 중복돼 있으니까 답 몇 번 아닌 몇 번? 중복된 애랑 걔가 디귿이랑 있는 거 찍으시면 돼요. 기억이 중복돼 있잖아. 그럼 답은 1번 아니 5번이야. 알았어? 납득은 안 시킬게. 니은이 중복돼 있으면 어때? 2번 아니 5번이에요. 중복된 것과 걔가 디귿이랑 있는 거. 아시죠? 디귿이 중복돼 있으면 3번만큼은 찍지 마라. 입니다. 왜냐면 기억, 니은이 둘 다 틀리면 디귿을 풀지도 않고 답이 3번으로 나오니까 출제자는 기억과 니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답으로 줄 거야. 그래서 3번만큼은 찍지 마라. 얘는 확률이 25%고 나머지는 50%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잖아. 봐봐. 기억이 만약에 틀리다 쳐봐. 답 2번 아니 3번인데 니은이 맞으면 2번, 니은이 틀리면 3번이니까 출제자는 기억을 맞게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니은도 틀려. 아니 다시 니은도 맞아. 그럼 답이 4번으로 그냥 나와버려. 그러니까 디귿을 안 풀고도 답이 나오니까 출제자는 이 경우에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게 줄 수밖에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간 2번, 5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 15번 금속의 반응성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전하균형 문제죠. M가양이온 6개니까 플러스 6M, N가양이온 9개니까 플러스 9N. 둘이 똔똔. 근데 M과 N은 금속의 가수로서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야. 그럼 똔똔 되려면 M이 3이고 N이가 2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전체 수용액의 전하량은 플러스 18이야. 여기다가 중성의 C를 넣으면 여전히 플러스 18이야. 그럼 12마리가 플러스 18이 되려면 하나당 평균적으로 1.5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2가랑 1가가 똔 대 똔으로 있어야 1.5가 나올 거니까 6개, 6개. 디귿 보기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나면 나중에 넣은 애가 센 금속이죠. B가 세다.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나중에 넣은 C가 센 금속이다. 여기서 세다는 건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잃는다, 산화가 잘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금속은 산화되고 금속 양이온은 환원되고, 금속은 환원제고 금속 양이온은 산화제고. 용어 괜찮아? 계세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 다음 16번 할 말 없어요. 16번 평면이냐, 이거 기억날까? 평면이냐 어떻게 판단해? 다시 연준아 뭐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평면이냐 물어보면 입체냐 평면이냐, 입체가 아니면 평면이다. 뭐 당연한 말이죠. 입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뭐야? 서준아? 원자가 4개 이상이면서 또 중심 원자의 입체수의 몇이? 4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C2F2 입체야 평면이야? 평면이죠.
일단 알갱이는 4개니까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그들끼리 삼중결합이고 입체수 몇이야? 2죠. 4가 하나도 없으니까 평면입니다. 입체가 아니니까. N2F2는 어때? C2F2가 3중결합이면 N2F2는 지그들끼리 2중결합일 거고 플로린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물론 비공유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입체수 몇이야? 단일결합 1, 비공유 1, 이중결합 합쳐서 1이니까 3이에요. 입체수 4인 게 없으니까 얘도 평면입니다. 근데 O2F2는 어때? 지그들끼리 단일결합에 플로린 말단에 붙어있고 비공유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입체수 몇이야? 단일결합과 비공유 각각 1로 카운팅이니까 입체수 4죠. 얘는 입체입니다. 이들은 평면이고요. 아시겠어? 네. 알겠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오케이. 3페이지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실력이 좀 쌓이면 3페이지 마무리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거기까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줘야 15분이에요.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 끊었다 갑시다. 자, 17번 pH 푸셨어요? 이제 뭐 잘 보면 산성 수용액 2가지고 pH, pOH 비율이 가랑 다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전체 값이 1대 15라고. 그죠? 근데 pH가 가가 다의 3배니까 3대 1이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기 위한 pOH는 몇 대 몇이야? 1대 5죠. 크로스 치면 1대 15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가와 다의 pOH가 1대 5구나. 그럼 다에서의 pH를 x라고 하면 가에서는 3x가 될 거고요. 더해서 14니까 가에서의 pOH는 14-3x고 이걸 5배 친 게 다에서의 pOH니까 60-53-15x가 되겠죠. 근데 하나의 수용액 내에서 pH랑 pOH 더하면 14가 돼야 된다. 그럼 14x가 맞아? 14x가 14의 5배 하면 70이죠. 56이 돼야 되고 따라서 x는 4 이렇게 나오네요. 아, 그럼 다에서의 pH가 4구나. 그럼 4, 3, 10이고 주체가 되는 p값으로 써보면 다에서는 pH가 4고 가에서는 pH가 15니까 주체가 되는 p값 pOH는 2가 될 거고. 그죠? 가에서 pH, pOH 차 몇이야? 12에 2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y 플러스 4가 10, y가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4에 10이니까 6 차이. 그럼 얘는 y 자리에 6 넣으면 2고 1업 1다운이니까 주체가 되는 p값이 6이 돼야 되지. 근데 산성 수용액이 2가지라고 했으니까 인마는 염기, 인마는 산이면 얘가 나머지 산을 메꿔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과정 하나, 과정 2개입니다.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기억에 산성 맞고 니은 x 이거 아니야. 내가 세운 x야. x 여기 있죠. 구해줘야 돼. 가에서는 pH는 12 pOH는 2니까 이 찐으로 6분의 1이죠. 그럼 찐값에서 상대값 갈 때 6배를 해주겠다는 거. 나에서는 pH가 6이면 pOH는 8일 거고 찐값에서 상대값 갈 때 6배 해주면 될 거니까 x는 8 y는 6 8 빼기 6은 2이다. 맞는 보기. 마지막 디귿 몰수는 농도랑 부피로부터 다에서의 h의 몰수는 다에서의 pH랑 부피 4부
가에서의 OH의 몰수는 가에서의 POH랑 부피 부. 그럼 이제 P값으로는 작을수록 큰 숫자고 2 작으면 100배 크니까 얘 때문에 전체 값이 100분의 1이면서 부피는 분자가 4배 큰 거니까 4 곱해주면 25라고 계산되죠. 디귿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 3번 되는 문제죠. 할 수 있겠어? pH 이렇게 찾는 겁니다. 처음에는 pH, pOH 전체 비율 나와 있고 pH 비율 나와 있으니까 pOH 비율 찾을 수 있고 1대 5.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pH가 3배, pOH가 5배 관계인데 합쳐서 14라는 독특한 성질이 있으니까 얘 pH 미지수 잡고 3배 치고 14-3x 이거의 5배랑 얘를 더하면 14이다. x가 계산됨. x 자리에 pH 자리에 넣고 가랑 다는 확정 끝. 나는 차이를 이용하면 몇인지 알 수 있고 산성 2개니까 그게 pH이다. 좋아요. 그 다음 18번 요렇게 해볼까? y수분의 x수 일단 가는 y는 야 근데 몰수를 모르잖아. 그죠.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니까 네모 얘는 별의 3별. 이게 1대2여야 되네. 전체 기체 부피가 1대2니까 몰수로도 1대2. 그럼 네모 플러스 별의 2배 친 게 네모 플러스 3별과 같은 거니까 네모랑 별이 같다. 그래서 얘가 1몰, 얘가 1몰. 이거 2몰로 보겠다는 거. 얘는 4몰이 돼야 되고 얘가 1몰, 얘가 3몰이면 합쳐서 4몰이 되는 게 맞다. 그럼 가에 존재하는 y의 개수는 2c개. 가에 존재하는 x의 개수는 a 더하기 b개. 나에 존재하는 y의 개수는 4c개. 나에 존재하는 x의 개수는 a 플러스 3b개. 이 전체 값이 10대 11이다. 근데 분수값에서 분자가 지금 1대2야. 분모가 1대2인데 전체 값이 10대 11이 나와야 돼. 분자가 몇 대 몇? 5대 11이면 되죠. 그죠? 크로스 쳐서 10대 11이니까. 그럼 여기에 11배 한 것과 여기에 5배 한 게 같겠죠? 5대 11이니까 11과 5 곱하면. 그럼 11A에 5A니까 6A랑 11B에 5, 3, 15B니까 4B가 같다. A는 2고 B가 3이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A 자리에 2 넣고 B 자리에 3 넣으면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전체 원자수를 봤을 때 이제는 C라고 하는 미지수 하나만 남은 거니까 뭐 어쩌겠어요. 2 플러스 C 원자 분자가 하나에 3 플러스 C 원자 분자가 하나니까 전체 원자수는 5 더하기 2C가 되겠죠. 이게 17대 35가 되려면 여기에 곱하기 35 최종적으로 해주고 등식 세울 수 있죠. 다음 나에 존재하는 전체 원자수는 2 플러스 C 원자 분자가 하나에 3 플러스 C 원자 분자가 3개면 11 더하기 4C가 된다. 근데 여기에 몇 배? 그쵸. 17대 35니까 35 곱하기 17 해준 값이 똔똔이다. 그럼 느낌적으로 C가 느낌적이 아니라 C 몇이야 계산하면? 70C에 68C니까 2C고요. 내가 해야 돼? 175. 175에 187. 그런 거 몰라. 180, 말 걸지 마. 187에 점마가 175였죠? 12. C 6. 좋습니다. C6. 잡아주면 된다. 보이세요? C가 6이야, 근데?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A는 2고,
B는 3이고 원자량 물어봤으니까 분자량 구하고 연립방 정식하면 되는데 내가 잡은 거에 의하면 x2, y6가 한 개당 5고 x3, y6는 한 개당 7이니까 분자량은 1몰의 질량도 맞지만 같은 개수에 해당하는 질량비가 분자량 비와 같죠. 똑같은 개수로 맞췄을 때의 질량비가 분자량 비와 같습니다. 똑같은 개수로 맞춰졌을 때 이게 분자량 비인 거고. 그죠? 5에 7. x 하나 들어가면서 2 커졌고 나머지는 y가 메꿔야 되는데 2짜리 2개면 4고 y 6개가 1을 메꾸니까 6분의 1. 그래서 x가 12에 y가 1. 이렇게 해주면 된다. 2, 4, 8. 다 5번 고르는 문제. 이게 보면 어차피 y 원자수 분의 x 원자수 계산할 때 이 c가 날라가요. 그래서 문자 두 개의 비율 찾아주고 찐값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나머지 전체 원자수에 대해서 c라고 하는 미지수 하나 남으니까 식 세우면 무조건 풀리고. 아까 뭐라고? 서준아? 35랑 17이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1인 1 말고는 없어요. 네. 서로의 값이 되거나 그 배수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C자리에 6 넣었을 때 딱 들어맞으니까 맞다. 만약에 C에 6 넣었을 때 안 되면 배수니까 34에 70을 만족시키는 C 값을 찾으면 된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19번. 농도는 모르겠고 1가산 하나에 1가염기 하나에 2가염기 하나 나와 있고요. 부피 정보 가와 나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고 부피당 양이온수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뭐 해줘? 부피에서 찐 양이온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3개 있는데 부피 곱해주면 몇 개? 실제로는 부피가 40ml니까 120개 있는 거고 세모도 120개 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동그라미 세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나에서는 네모랑 동그라미가 있는데 2개씩 있는 게 아니라 부피 곱해주면 160개씩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어떤 이온이 있냐라고 했을 때 가에는 H 플러스랑 Na 플러스밖에 없을 거고요. 나에는 액성에 따라 H 플러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Na 플러스랑 X2 플러스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근데 나를 보면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H는 없는 조건인 거고 그러니까 염기성 또는 뭐 중성이 되겠죠. 둘 중에 뭐가 뭔지 모르는데 가와 중복되는 흰색 동그라미가 Na 세모가 H라는 거 알 수 있다. 인마가 NA가 되면서 얘가 X2 플러스라는 것. 개수 살려주면 NA 자리에는 120, 120. 그럼 30마르다에 120, 120은 40마르다에 160, 160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Y미리에는 몇몇이야? 40에 160이니까 Y에는 4배 치면 되죠. 4Y, 4Y입니다. 선생님 V는요? 얘도 V, 얘도 V, 얘도 V니까 V 안녕. 괜찮아? 그 다음 H는 H 120개니까 120, 120 이러시면 안 돼요. OH 120개랑 사라지고 120개가 남은 거니까 240, 240. 그럼 10마르다에 240, 240, 20마르다에 480, 480. 그죠? 그럼 20에 480이니까 X에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4X, 24X. 맞아? 그 다음 마지막 X는 160개가 들어갔으니까 2 까면 160, 320이 되겠죠. 그럼 20ml에 160이면 V를 살려야 되겠다. 있어서 20ml에 160개면 Vml에는 8부 16부 이렇게 되겠죠. 맞아? 네. 근데 이 수용액 안에 존재하는 네모는 누구세요? X2 플러스가 맞죠? 3개 있을 때
존재 B로 동그라미 Na 플러스는 한 개 있고 H 플러스가 두 개 있는 비율이어야 돼. 그럼 X2 플러스랑 Na 플러스가 3대 1로 있어야 돼. 몇으로 맞출까? 24개로 맞춰볼까요? 아니에요? 네? 얘 24개 있다고 해볼까? 불을 몇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냥 3으로 보겠다는 거죠. 24개잖아 그러면. 그죠? 그럼 부자리에 3을 넣었어. 그럼 4, 3, 12y야. 그게 몇 개면 돼? 8배 쳤으니까 8배에서 8이면 되죠. 12y가 8이니까 y는 3분의 2. 3일 때 24, 1일 때 8이면 2일 때는 8배 치면 16개. H 16개 남아야 돼. 근데 여기에 X가 24개, NA가 8개면 OH 토탈 몇 개 들어갔니? 2가니까 48개에 1가니까 8개 들어가면서 56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H는 토탈 몇 개 들어갔어야 돼? 72개 들어갔어야 되네. 근데 내가 불을 3으로 잡고 풀고 있으니까 X는 72X가 70이다. X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X는 1이고 Y는 3분의 2고 여기에 A분의 B 플러스 C 농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순수한 산염기의 농도는 부피당 구경꾼 이온수로 판단입니다. 그래서 HCl은 공통 부피가 20 정도로 잡아볼게요. 20ml에 왼쪽에 480이야? 오른쪽에 480이야? 오른쪽 구경꾼 이온으로 봐야 돼요. 20ml에 480. NaOH는 40ml에 160. 20ml에는 80개 나오는 애죠. XOH2는 20ml에 몇 개 나오는 애야? 구경꾼이니까 160으로 봐야 돼. 320 아니고. 그럼 똑같은 부피 20ml당 480, 80, 160이야. 6, 1, 2. 답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주저리 떠들면서 해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숫자 채울 수 있는 거 채워주고. 중화반은 우리 연습 많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됐어? 넘어가? 네, 좋아요. 20번. 뭐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간다 일단 써놓고 3대 4니까 3별에 4별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 나에서 A가 모두 반응하였다. 맞습니다. 가에선 어때? 한계 반응물 나와? A로 나오죠. A가 절반 있어도 그러니까 4와 2의 관계로 봤을 때 절반 있어도 못 이겨. 근데 얘는 3분의 1의 관계니까 절대 못 이기는 거죠. 한계 반응물. 한계 반응물에 모두 다 A가 결정지었고 반응한 몰비가 네모의 2네모니까 반응의 규모가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전체 기체의 부피 변화, 몰수 변화, 생성된 C의 부피, 생성된 C의 몰수는 다 1대 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 전후에 전체 기체의 밀도가 나와 있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반응 전후에 질보법이 성립되니까 결국 밀도비는 부피비의 역수비죠. 그래서 반응 전후의 밀도가 4대 5다. 무슨 말이야? 부피비가 5대 4라는 거죠. 얘는 밀도비가 3대 4니까 4에서 3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5와 여기서의 4는 서로 다른 세 개의 5와 4야. 규모를 어떻게 맞출까? 밑에 거를 2배 키우면 되죠.
봐봐. 규모가 1대2라며. 그럼 생성된 C의 양이 1대2이면서 전체 기체의 몰수 변화도 1대2니까 여기서 하나 줄었으면 여기선 2개 줄어야 되거든. 그럼 얘는 8개고 얘가 6개가 될 거 아니야. 이제 이 5와 이 8은 같은 세상의 5와 8인 거지. 따라서 반응 전에는 네모 더하기 3별이 5개. 나에서는 반응 전에 2네모 더하기 4별이 8개라는 거예요. 그럼 네모가 2고 별이 1이면 숫자가 맞아 떨어집니다. 네모가 2고 별이 1이고 네모가 2고 별이 1이면 반응 전의 몰수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떡하냐. 개수 결정. fucking 3원 연립방정식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고급 스킬이긴 한데 이거 무슨 유형이야? 이 반응하는 기체양론의 혼합형의 유형이거든? 근데 잘 봐봐. A가 한계 반응물인데 A의 개수가 지랄이야. 특수 개특수야, 요 상황은. 그럴 땐 어떻게 하는 스킬이 있냐면 A가 지랄이야, 개수가. 그러니까 저 새끼 없다 쳐. A를 없다 치는 거야. 그럼 반응 전에 5몰이 아니라 몇 몰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죠. 이 새끼가 2개 있으니까. 얘만 있다. 3으로 볼 수 있지. 그럼 A는 주입형의 유형에서 B가 C가 되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용되는 거야. 근데 B가 C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면 한 사이클당 기체양 몇씩 뭐해? 1씩 증가지. 1 증가했네. 진짜 몇 사이클이야? 그 한 사이클을 일으킨 재료 A가 몇 개 반응한 거야? 그래서 개수가 2예요. 이걸 이제 혼합형을 주입형으로 바꾸는 스킬인 겁니다. 밑에 거도 마찬가지예요. A가 한계 반응물이고 A의 개수를 모르니까 이 새끼를 제끼면 B만 지금 4개 있는 상황이죠. 그럼 4개가 6개가 되는 거니까 2 증가해야 돼. 근데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면 1개씩 증가니까 2사이클 일어났구나. 그 2사이클을 일으킨 재료가 A 4몰이니까 한 사이클당 2다. 개수는 2다. 결정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는 2고 분자량은 그냥 버벅벅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A 2개당 4개로 하자. 4개당 30, 4개당 32. 같은 개수일 때 질량비가 분자량 B니까 15와 16이죠. 그럼 C는 어떻게 찾아?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23이 되는 거죠. 질량보존 법칙 쓴 거고요. 개수대로 반응하는 한 사이클 기준으로는 개수 곱하기 분자량 더하기 개수 곱하기 분자량은 개수 곱하기 분자량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스킬적인 거는 우리 4월부터 많이 할 거니까 B는 16, C는 23. 8분의 23 답 2번 이렇게 나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문제 뭐 깔끔하고 괜찮네요. 그래서 나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면 가에서도 한계 반응물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규모가 1대2구나. 반응의 규모는 반응한 A양, 반응한 B양, 생성된 C양, 남아있는 C양, 전체 기체 부피 변화, 전체 기체 몰수 변화와 같다. 이 문제에서는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기체의 밀도로부터 부피비를 알려준 거고 부피 변화로부터 규모 판단해주면 스케일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럼 반응 전에 몰수 관계식 찾을 수가 있다. A가 한계 반응물인데 A의 개수를 모르니까 A를 없다 치고 주입형의 유형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A의 개수가 쉽게 결정된다. 같은 개수일 때에 해당하는 질량비가 분자량 B니까 4개당 15에 16. C거 찾는 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개수 곱하기 분자량은 개수 곱하기 분자량과 같다. 네모가 23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고생하셨어요.